자, 오늘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그 이론규범윤리학을 먼저 공부하는데, 우리가 생활윤리라는 것은 구체적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구체적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론규범을 먼저 공부를 하냐 하면은, 실천규범윤리학은 이론규범윤리학을 토대로 구체적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 삶의 현실의 문제를 이제 3강부터 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이론 규범을 먼저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을 먼저 알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 규범을 오늘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 규범을 많이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단원은 윤리와 사상이에요.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그냥 가볍게 한 강 정도에서 끝나고 이제 구체적 삶의 현실의 문제가 3강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다. 자, 이번 이론 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규범 하면은 크게는 의무론, 의무론적 윤리설, 그다음에 공리주의, 그다음에 여긴 안 적었지만은 이론 규범 그러면은 덕윤리까지 들어가는데, 일단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비교하면서 들어가고요. 오늘은 의무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론적 윤리설로서 누구와 칸트와 무슨 사상이 있다? 자연법 사상이 있다. 자, 그다음에 공리주의 윤리설로서, 자, 고전적 공리주의로 누구? 벤담과 밀. 벤담은 양, 밀은 질적 공리주의. 그다음에 규칙 공리주의가 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는 뭐를 강조했냐면, 일단 먼저 외우고 들어갑시다. 동기를 강조했고요. 절대론적 윤리설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론적 윤리설이다. 그 다음에 칸트의 특징 일단 읽고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공부합시다. 외우고 설명 들어가고. 일단 칸트는 정언 명령을 강조했어요. 무조건성, 다른 말로 반드시 해야 된다. 무조건성을 강조했고,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인격주의 윤리를 강조했고요. 형식적 행위에 규칙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 요 정도 그냥 읽고, 뭐 사실 이거 다 안다고 치고 이 정도는 알아야죠. 자, 칸트의 인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바라본 인간관은, 인간은 두 가지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무슨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두 가지 법칙. 첫째, 인간은 무슨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자연 법칙.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지. 개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인간도 밥을 먹죠. 그럼 인간과 개는 자연의 법칙에 지배받는다는 다에서는 똑같지. same.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이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걸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즉 여기 보자. 그러나지 참, 이 자연 법칙의 대표적인 것으로 칸트는 행복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무슨 법칙에 해당된다? 자연 법칙. 너 왜 행복 추구하니? 당연하지. 아, 왜? 그걸 왜 물어봐? 그 똑같은 거야.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무슨 법칙이다?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무슨 경향성? 자연적 경향성이야.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정심도 살짝 집어넣는데, 인간이 동정성을 갖는 것도 일종의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 또한 아니다.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커피를 먹어. 참 도덕적이네? 아니죠. 밥을 먹어. 참 도덕적이네? 밥을 안 먹어. 저런 비도덕적? 그건 아니라는 거지. 거꾸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뭐는 아니라고요? 도덕은 아니라고요. 자, 근데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만 받는다면은, 인간은 동물과 똑같지만 인간은 자연 법칙과 함께 무슨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것 때문에 요것이 인간의 특징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인간의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알아주시고 영차. 자, 그럼 도덕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동물과 달리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성. 근데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무슨 이성과 순수 이성과 무슨 이성으로? 실천 이성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이성은 우리가 뭐를 학습할 때 받아들이는 이성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이성이다?
실천이성입니다. 근데 실천이성은 우리가 뭔가를 표출할 때 사용되는 이성이 무엇이다? 실천이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천이성을 실현할 때는 뭐가 또 필요해지는 거니? 의지가 필요하겠지. 뭐가 필요해진다고요? 의지. 인간은 실천이성을 바탕으로, 자, 이제 만들어 갑시다, 요거. 스스로 자율적 뭐를 만든다? 도덕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를 바탕으로요? 이성을 바탕으로요. 그리고 이것을 따르려는 인간 내면 속에는 뭐를 가지고 있다? 선의지. 어떤 걸 하려는 의지 중에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없다? 있지. 선의지가 있어요. 자, 요거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인간은 자율적 도덕 법칙을 확립하는데 어떻게 확립합니까?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확립해요. 무슨 형식으로요?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정식이라고 말합니다. 뭔 식이라고 말한다고? 정식. 정언명령의 형식. 자, 정언명령은 당위성과 절대령 보편성을 갖고 있는데 정언명령의 형식은 제1 정언명령과 제2 정언명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제1 정언명령은 무슨 형식? 보편화 형식. 제2 정언명령 무슨 형식? 인간성 정식. 여기서 보편화 정식, 인간성 정식이라고 말했는데 요걸 말하는 겁니다. 정언명령의 형식이야. 요것도 무슨 형식? 정언명령의 형식. 자, 이런 정언명령을 만들고요. 이것을 다시 뭐 하려는? 따르려는 의지를 인간은 뭐 하고 있다고? 가지고 있어요. 칸트 공부할 때 어떤 면에서 한번 외우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칸트가 결국 얘기한 거 이거 얘기한 거거든? 얘가 누구니? 괜히 사람이니? 사람이 결국 내 얘기한 거야. 남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여러분 머릿속에요. 스스로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있지. 그 자체가 선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선을 실현하는 의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적자? 동기. 그 자체가 선인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지. 얘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결과. 내가 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했다면 결과는 개판이 났어도 동기가 선하다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선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뭐를 강조한다고? 동기를 강조한다고. 요걸 가리켜 다른 말로 우리 기출문제 쫙 풀어보면은 제시문에 이렇게 아주 입에 넣어주듯이 칸트는 선이지 그 자체가 선이다. 요 문장 안 줘요. 왜? 개나 소나 다 맞히잖아. 그러니까 약간 변형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 다른 말로 무슨 의식이라 말한다? 의무? 의식. 동의요. 이걸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실천? 의지. 이걸 실천하고자 하는 의무감. 그 자체가 뭐다? 선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칸트가 보편화 정식과 인간성 정식을 이야기했구나. 자, 그럼 보편화 정식과 인간성 정식을 좀 심화로 해야겠지? 0차. 자, 보편화 정식. 제1 정언명령, 인간성 정식. 제2 정언명령. 자, 보편화 정식의 반대, 정언명령의 반대말은 가언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정언명령. 그럼 어떤 조건이 들어간 것, 뭐 혼나지 않기 위해서, 상을 타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 들어가면 무슨 명령이라고 말한다고? 가언명령.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상 받기, 혼나지 않기, 칭찬받기,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명령이라 말한다? 정언명령. 자, 제1 정언명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지의 경률이 언제나야. 이게 되죠. 언제나 보편 타당성이죠.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뭐하라? 행위하랍니다. 그래서 문장이 좀 어려운데 요 문장만 살짝 바꿔줘도 좋아요. 내 의지의 신조가 언제나 보편적 입법 원리에 맞게 뭐하라? 행위하라. 그럼 보편적 입법 원리, 이건 깊이 들어가네. 보편적 입법 원리.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게임 끝. Never ever forever tell a lie.
이해하셨습니까? 사람 죽이면 된다, 안 된다? 게임 끝. 절대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게임 끝. 그만하자. 언제나 약속을 지켜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뭐를 강조한 거니? 보편, 타당성을 강조한 거지. 요게 약간 구체적 현실의 문제, 적용 문제에서 약간 이제 조금 틀어짐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가끔 거짓말할 필요 있잖아. 우리 가끔 약속을 어길 때도 있죠. 근데 얘는 절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다? 칸트. 자, 이게 제1 정언명령. 제2 정언명령은 인간성 정시가.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를 강조했다고요?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인격주의 윤리설이라고도 말하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뭐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 이걸 조금 깊이 있게 해볼게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서나 너나 남이나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만에 동그라미 빵 치세요. 뭐라고 동그라미 빵 쳐야 된다? 만에.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뭐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 즉, 자 봐봐. 칸트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중요하지. 이 만자가 중요합니다. 이 만자라는 거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수 있다, 없다.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수 있지만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동시에 뭐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지. 이거 절로 가면 되네. 이번에 갑, 또 보니 을. 요즘 뭐 갑질 그러지? 요즘 뭐 대한항공의 그 두 분들 유명하시죠? 갑질로서. 그분들이 고용한 피고용자들을, 노동자들을 그들은 뭘로만 생각한 거니? 자기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대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에게 그 험한 말이나 험한 행동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즉 그들을 목적으로 대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온리 뭐로만 대한 거니? 수단으로만 대한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 수단으로 대한 건 맞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또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탄다면 택시 기사 아저씨는 내가 어디까지 가는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뭐에 해당되는 거니? 수단이지. 하지만 그를 온리 수단으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시에 뭐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을 당연히 수단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니? 내가 커피를 배달시켰어. 그럼 커피 가져왔어. 그 사람은 내가 커피 먹는데 뭐가 된 거야? 수단. 하지만 수단으로만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시에 뭐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 자, 그 뜻이고요. 그걸 좀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칸트를 좀 찾아보니까 칸트가 젊어서 당구 왕이었었어. 당구를 되게 잘 쳤어. 근데 칸트는 취미로 친 게 아니라요. 당구 쳐가지고 대학교 학비 벌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칸트는 당구 쳐서 뭐를 벌었다? 학비. 그러면은 나가 당구 칠 때 상대방은 내가 학비 버는데 뭐가 된 거야? 수단이 된 거지. 그치? 하지만 언제나 수단으로만 대하지는 않았겠지. 하지만 당구 치는 그 순간에는 당구의 상대방은 내가 학비를 버는데 뭐가 된 것입니까? 수단. 이해하셨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 문장을 좀 알아줍시다. 그래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뭐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 이걸 이제 구체적 현실의 문제에 적용하면은 배아 복제, 뭐 낙태, 그 다음에 뭐 장기매매, 뭐 이런 것들 다 찬성 반대 수단으로 대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고야 왜 그러냐. 한번 오랜만에 지우개 써볼까? 으쌰. 자. 내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아니까 배아 복제, 낙태, 장기 매매 반대. 보통 이렇게 볼 거예요. 뇌사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반대하죠. 우리가 보통 뇌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장기 이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대야. 뭔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뭐 제시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사용을 찬성한 이유는 사용을 통해서 낮아진 인간 중심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형벌은 수단일 수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그렇게 바라보았다. 내 뜻에서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또 애들 그때 가서 합시다. 자,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선행을 해야, 프린터 이거네. 선행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야 받을 수 있음. 그러므로 명심해야. 문장 좀 틀렸지만 보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행을 해야 한다. 그럼 정언명령, 가언명령. 가언명령이겠지. 왜?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그냥 선행을 하는 거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로를 넣은 겁니다. 요 말 때문에 가언명령이 된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자, 남에게 교훈을 주자, 이것도 가언명. 그냥 내가 하는 거지 남에게 교훈 주고 주지 말고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여기 있네.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에 맞게 뭐하라? 행위하라. 예스. 이건 정언명령. 정언명령 중에서도 제1 정언명령. 자,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 얘는 결과를 강조했니? 동기를 강조했니? 동기. 그러므로 X.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비난을, 이런 거 고려하면 무슨 명령으로 넣어줘야 된다? 가언명령. 그래서 정언명령, 가언명령 살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부했던 거, 이제 여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의무의식이 무슨 의미인지, 뭐 그런 거 다 추가적으로도 본다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의무의식,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생각할 때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의무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됐니? 이걸 뭐라? 이 자체가 무슨 의지니? 선의지. 그 자체가 뭐에 해당되는 거니? 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하기 싫어요. 대표적으로 요거 보자. 지하철에 피곤했는데 할아버지가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는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야 한다는 도덕 의무에 따라 마땅히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의무의식이야. 이해하셨습니까? 또 아주 쉬워요. 도둑질 같은 것도 세븐일레븐 갔더니 2만원,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고 싶어요. 자연적 경향성이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훔치고 싶지요? 훔치고 싶지만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보편타당한 입법 원리에 따라 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걸 뭐라고 말한다? 의무의식이라고 한다. 자, 선의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 이 세계 또는 이 세상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이야. 무조건 선하다고 생각될 될 수 있는 것은 only, 좀 색칠 좀 해볼까? only 무슨 의지다? 선의지 뿐이다. only 무슨 의지? 선의지 뿐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성, 용기, 결단성 등 많은 의도에서 선하다고 바람직스럽지만 이런 천부적 자질들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뭐해질 수 있다? 악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의지, 선의지 이 자체가 선이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세상 밖이나 아무런 제한 없이 오로지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의지뿐이다? 선의지뿐이다. 왜요? 지성, 용기, 결단성 되게 멋있지. 하지만 많은 의도에서 선하다고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천부적 자질들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악해질 수 있다. 누구? 히틀러 생각하세요. 그런 맛이 같다. 누구 생각하자? 히틀러. 용기를 가지고 전쟁할 수 있죠. 결단을 가지고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성, 용기, 결단이란 이 자체로도 얼마든지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선한 것은 only 뭐뿐이라고요? 선의지 뿐이다.
됐지요? 조그만 거 읽어볼게요. 칸트는 선의지를 가지고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려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자, 자발성은 선이냐? 아니에요. 자율성 그 자체가 선은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만든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가 선이지, 자율성 그 자체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볼게요. 자발적이라는 이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자발적 그 자체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도둑질하고요. 자발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요. 자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또 얼핏 선택지, 자발성 자체가 선이다. 그럼 자발적인 거 좋은 거, 탁 찍어버리거든?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동정심. 칸트는 일단 동정심은 나쁘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정도는 받지만 도덕 그 자체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좋긴 좋은 건데 도덕은 아닌 수준. 왜 동정심을 칸트는 도덕에 넣기를 좀 꺼려 했냐면은 이거예요. 칸트는 이 동정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동정심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정심이라는 것은 변덕이 심해요. 뭐가 심하다고요? 변덕. 즉, 아침엔 내가 기분 좋을 땐 동정심이 많다가 저녁엔 나도 남에게 싸늘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지하철에 가난한 구걸하는 사람 동정심 생겨서 도와준 적 있어요. 그런데 늘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기분 좋아할 때 도와준단 말이야. 즉, 보편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가 떨어진다?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동정심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도 있다?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동정심을 가지고 도덕성을 따지다 보면은 일관성이 결여돼. 하지만 이성이라는 것은 동정심과 상관없이 동정심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뭐를 갖추고 있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므로 동정심이 아니라 이성을 바탕으로 도덕 법칙을 따르고 이걸 따르려는 이 자체를 뭐로 바라보자? 선으로 바라보자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동정심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보편성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동정심은 여기 봐봐.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도덕 행위는 뭐다? 아니다. 자, 그리고 환경윤리에서 우리 개 같은 거 학대하면 안 된다. 간접적 의무. 그러면서 칸트 나올 때는 그땐 그런 말 나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의 동정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동물을 학대하지 말자. 어쨌든 동정심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봅시다. 이성 자체가 선은 아니에요. 바빠. 칸트는 히틀러는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김정은이 있죠. 김일성이 있어요. 그럼 이성 자체가 선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성 자체가 선이 아니라 이성을 바탕으로 도덕 법칙을 만들고 다시 그것을 따르려는 무슨 의지? 선의지가 선인 것이야. 그러니까 학생들 많이 틀립니다. 이성 자체가 선이다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칸트 OX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무관심하지만 자선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베푸는 행위는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 예스. 여기서 무관심하다라는 건 얘는 동정심이 없는 아이 정도로 봐야겠지. 하지만 얘는 동정심은 없지만 선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율적 도덕 법칙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따르려는 뭐니? 선의지. 이걸 바탕으로 베풀었다면 무슨 가치가 있다? 도덕적 가치가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장 그렇게 만든 겁니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가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에 있지 않다. 자, 말을 되게 어렵게 한 거야. 그 행위가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 이게 뭐니? 결과에 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있다? 동기에 있다. 예스. 됐지요? 실천 이성 스스로 부과한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 예스. 칸트는 단지 자발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도덕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자 봐봐. 자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누구 죽일 수 있니? 사람. 자발적으로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만든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뭐라고 말하는 거다? 도덕적 행위이다. 이렇게 보자 그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칸트. 쉬었다가 자연법 하도록 하겠습니다.